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정익학당 발글정 도울릭 밝은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하겠다는 정익학당의 신백훈입니다. 이번 25년 2월 중에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의 북한서터 좌파 정권은 왜 국정을 무력화시켰을까? 전 국정원장 이병호 원장님의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도 했습니다.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 저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대사관 근무를 하다가 정보 업무를 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 33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장을 했는데 적폐청산이란 제목으로 아주 곤욕을 치른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재인의 국정원 사냥은 역사적 범죄다. 정치로 안보를 흔들지 마라. 아주 이병호 전 국정원장께서 점잖으시니까 이런 말을 한 건데 저는 읽어보면서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두려뭉실할 게 아니고 이적죄, 여적죄. 그래서 이런 이적죄, 여적죄 문재인 정권은 이들이 적폐청산이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이적청산청의 구현으로 해서 처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를 보면은 소리 없는 헌신과 아픔의 기록, 이병호 원장의 국정원 스토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이 털어놓는 국정원 무력화의 실록입니다. 정부 업무라고 하는 거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해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국정원 무력화로 해서 가장 이득 보는 집단 누구인가? 김정은 집단이죠. 김정은 집단을 좋게 만드는 사람, 그게 이적죄, 여적죄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재인이고 박지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출판사 리뷰를 보면은 전용직 350명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46명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천하에 이게 죄를 받을 만한 사실이었다면은 이런 나쁜 조직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문재인이 5년 동안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겪은 순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비밀 유지하는, 보안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 할 수는 없었고 최소한의 사례를 썼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해서 국정 업무의 양대 축인 국내 정보 보안, 해외 정보 중에 국내 정보 기능을 검찰에 넘겨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대물을 해가지고 국가정보기관들이 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국가정보원들이 불문율처럼 수행하는 이 비밀공작 활동을 법정 근거를 없애버렸다. 이것은요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오매불망 유기했던 것을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발제자도 이 책을 보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의 책을 보면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이 책을 쓰신 분이고 특히 이스라엘 모사드이죠. 최고의 성공 사례 엔테베 구출 작전 그리고 대실패 사례 하마스 침공을 몰랐다는 거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정말 무심했구나 하는 걸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보기관을 정보기관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되고 재개정해야 되고 국내 보안정보 기능을 복원해야 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보 역량을 고도화해야 되고 분야별 베테랑 양성 인사제도 정비 이거 그렇죠 이거. 지금 국정원은 완전히 날개가 꺾였어요. 상처가 골맞어요. 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화가 먼저다. 추천사를 보면은 없어요. 추천사가 0입니다 0. 그래서 그러면 말이지 발제자인 내가 읽었으니까 내가 이거를 추천사를 써야겠다. 저 이렇게 짧게 쓰려고 합니다. 이 책은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해서 자기를 대한민국 자기 내부에 무서운 적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정부 책임자의 고백으로 봐도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독서다. 자유시장 수호병 신백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독자 리뷰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이 독자 리뷰 써주신 분들도 참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간첩 신용보기 글씨를 가지고 국정원에 원문서를 썼다는 문재인과 박지원이 이걸 문재인 쟁기간 동안 정말 좌파가 정말로 이렇게 숭악하고 나쁘고 한 걸 이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됐다.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책 속으로 내용을 보면은 국정원은 최고의 적폐청산 사냥터였다. 350명 넘는 전현직 검찰 조사 받고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 3명 46년 직원 상상 초월하는 큰 상처를 입었다. 정보기관다운 영혼이 닫혀버린 것이다. 우리 역사상 이루어진 남북관계 모든 비밀 접촉 대부분 국정원의 작품입니다. 이후락의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든가 김대중의 4억 5천만 원 대북 송금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거 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전부 못하게 돼버렸어요. 못하게. 적폐청산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 최대 5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 저자는 믿는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위헌심사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국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조용히 평화통일의 여건조성 작업을 해야 한다. 그 일은 당연히 국정원의 몫이다. 국정원이 평화통일 만들기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네, 항상 신백훈 발제자는 자료는 상세하게 만들고 다 시간을 30분 제한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소개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발제 자료는 동영상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분야 사실상 폐지. 이거는 뭐냐? 국정원의 나라 지키기 기능을 전면적으로 약화한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좋아해?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상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발제자는 계속적으로 이적제 예적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하루 빨리 정보기관다운 모습으로 돼야 한다. 국가 안위를 위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방법은 딱 하나, 정보 운영의 기본, 이걸 국정원 운영에 적용하고 정착시킨 축적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목차 전반부는 1장, 2장, 3장, 후반부는 4장, 5장, 6장, 7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립니다. 지만왕식 독서법, 지만왕 박사는 매 10페이지를 읽으면 책을 덮고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가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요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만원의 다큐 소설 여로, 이 책을 원하시면은 신백훈 정의학당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PDF 자료에 링크가 가입이 되어 링크가 연결이 될 겁니다. 머리말을 보면은 국정원이 이렇게 350명, 3명 전 국정원장 3명 구성 이렇게 될 정도 절대 아니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비해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정보기관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국정원이 처하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 리더십으로 발휘해 줄 것을 제안한다.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 책이 자서전이나 회고록 그리고 무슨 제임스 본드 같은 스파이 소설 그게 아니다. 저자 스스로 철저한 보안 의식이 자기 검열에 쓴 책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이 책을 통해서 국정원과 정보 업무의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국정원은 오랜 동안 좌파 정치권인 전적은 나쁜 정보기관이라는 기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발제자는 이 순간에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즉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 과연 나는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저 교육의 의무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헌법에 초등학교, 중학교 9년은 의무적으로 헌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다 아니다. 우리가 그건 필수 조건일 뿐이고 정말이지 국민으로서 제대로 충분 조건은 애국교양을 반드시 해야 돼. 애국교양은 뭐냐? 이 오정근 북콘서트, 박찬영 북콘서트 참여해서 공부하는 거 강조하고 싶고, 근로의 의무, 납세,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신백훈 일병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저는 신백훈은 방위병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당시에 고졸은 무조건 방위병 됐습니다. 왜? 현역을 가려면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방위병을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군대 이야기 할 적에 왜 방위병 이야기는 안 하냐? 그러니까 야 신백훈아, 방위병도 군인이냐? 방위병이 군인이면 말이지 파리도 새냐? 파리 보고 새 잡아라 하면서 잘 놀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놀림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놀림을 받을까? 그건 그렇습니다. 군대 생활을 짧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3년 하는데 방위병은 1년만 하고, 군대들은 그 추운 데서 하는데 방위병은 집에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했기 때문에, 짧고 편리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나도 국방의 의무를 다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자유시장 수호 의병입니다. 왜? 의병은 병참이 있는 것도 없고 군자금 있는 것도 아니고 또라이 소리 들어가면서, 구구 또라이 소리 들어가면서 이거만이라도 해야 내가 국민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이 되시면은 반응 이모지에 박수 이모지 많이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1장 국정원의 원운석에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질이야. 이거 최고예요. 이게 이 어느 나라 정보기관의 모토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세상에 이적자들 간첩 신용복채로 쓴 문재인, 박지원, 이거는요 문재인의 어록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주 수치스러운 걸 남긴 겁니다. 모사드 이스라엘 활동 목표를 이스라엘 퍼스트, 이스라엘 라스트, 즉 이스라엘 모든 것이 이스라엘 수임을 명확히 한다. 그냥 모사드가 나온 게 아니고요. 소리 없는 전쟁의 최전선이다. 이게. 국정원은 소리 없는 전쟁의 최전선 전사 조직이다. 촉수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간단치 않은 거죠. 스파이도 운영해야 되고 도청도 해킹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한다고 민간인 사찰이다 뭐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국제 감시를 벗어나기 온갖 기피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찾아내는 국정원의 노력은 치열하고 숨기려는 자, 찾으려는 자의 숨박질 게임이다. 다음 3절은 대북 정부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게 문재인은 원운석을 말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게 문재인이 어록에서 나오는데 이게
전혀 정보기관 다운 것이 없는 것이죠. 국정원 역사 이게 정체성에 심각한 불정이고 모욕이고 능멸이다. 국정원을 부정하고 영명 이게 뭐냐? 북한을 도와준다니 이게 여적죄고 이적죄다. 문재인이가 제막식 자리에서 이제 국정원 정치화 절연됐다고 했는데 국정원이 정치화되는 것은 문재인 이전부터 오래전의 일인데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를 다시 부활시킨 게 문재인 그 자신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어록을 신용 필지로 원으로 생긴 얼마나 이게 창피한 줄도 몰라요. 수치로워요. 수치심이요. 쪽팔리는 거예요. 국정원의 정치화를 하는 강력한 상징이다. 네. 원윤석은 다시 윤석열 정권이 되면서 다시 이제 원상 복귀가 되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 4절. 평범한 일터가 아닌 고귀한 소명 실련의 장입니다. 미국 CIA 소개하는 홈페이지 이게 있어요. 우리는 국가의 제1의 방어선. 우리는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한다.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에 간다. We are not nation's first line of defense. We accomplish what others cannot and go where others cannot go. 예. 국정원 직원들도 공유하는 CIA 간부 말. 소리 없이 헌신하는 것처럼 애국적인 활동은 없다. 업무의 큰 성과를 거두어 자랑할 수도 없다. 자신과 관계에서 수명만이 아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용기 있게 봉사했던 사실이다. 국정원 직원들의 국정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다. 참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치명적 위기로 들어요. 치명적 위기. 1차 위기는 세상에 박정희 대통령을 그것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시해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김재규 재심을 한다고 하는데 참 대한민국이 완전히 법조계는 우리 강량 박사님이 우리 내전 중이라고 하는데 내전 중이 지나가지고 법조계는 완전히 패전 상태. 다 2차 위기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가면서 5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강제 퇴직시켰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진짜 위기는 문재인 시절. 이거는 김대중 정부의 초래한 위기는 세 발이 피다 조직지혈이다. 국정원이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론적 위기였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정말 발제자인 의병은 야 문재인 박지원을 사용해라. 유적지로 사용해라. 여기 칼럼으로 계속이라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절 중앙정보부 정보기관이라기보다는 통치기관으로 출범했다. 국정원 역사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부 다시 국가정보 세 번이나 바뀔 정도가 되었는데 전신 중앙정보부가 1961년 6월 10일 출범을 했죠. 이때 대한민국은 진짜 행변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82달러 소득 101등, 북한은 비해서 320달러, 우리보다 세계 많고 세계 50등이었어. 50등. 그런데 북한은 수없이 우리는 김심조 사건, 푸에블로 사건, 울진 삼척 침투 사건, 미 정찰기 사건, 문세광의 유경수 여사 저격한 사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랬죠. 중앙정보부를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아이디어를 일단 중앙정보부가 검토하고 구체적 정책이 되고 이걸 또 각 부처만 실행이 되면은 이걸 또 모니터링 잘하고 있는지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 직장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 5%의 지시, 특히 책임자들은 사무수장들은 5%의 지시, 95%의 확인 그거 하라고 저는 훈련을 받아 살았습니다. 이거를 우리 경영학의 용어로서는 PDCA 사이클 플랜 두 체크 액트 확인. 새마을운동이 성공하는 원인도 새마을 교육도 했고 평가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했다는 게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7절 독재는 원칙적으로 나쁘다. 그러나 이 원칙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 신화사 통신 기자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성공 원인에 대해서 글 쓴 게 있어요. 박 대통령 한국이 산업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했다. 눈을 만들어서 눈사람 만들어야 했다고 결심했고 한국인의 여자들 어머니 누나의 머리카락을 가발 만들어서 팔았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는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 동원된 자원을 재벌이라는 창고에 쌓아두고 하는 것이 집중화 전략의 핵심이었다. 그러면서 물론 독재는 나쁘지만은 당시 박 대통령 정책이 강고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비판과 반대의 세력에 밀려서 김대중에 밀려서 경부고속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지리멸멸했다면 수출 진영 나누고 수입 대체로만 했다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다. 중국 기자가 씁니다. 이게 정말 특정 지역 전라도 사람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8절 고약하지만 필수적인 기관이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미국 정보기관 CIA에 대해서 고약하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꼭 필요한 필수 기관이다. 군인 출신 아이젠하워로서는 협박하고 매수하고 비신사적인 일도 마다하는 정보기관이 개인적으로 싫지만은 국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깨달은 거죠. 즉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시대 상황에 생존 필요 불가결 한 기다. 중정이 당시 담당한 역할을 무차별적으로 편명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는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의 판결과 말이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죽여라 했던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다. 구적 중앙정보부의 미약한 출발. 61년 중앙정보부가 나갔지만은 그래도 4,000년 넘은 우리 역사상 국가 수준의 정보기관 공식적으로 갖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군 중심의 정보 업무가 있었지만은 민간 중심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 수준 정보는 처음이다. CIA의 운영 체계를 모방해서 대외적 신분은 외교관이었고 각 부처 파견되고 대사관 각국에 파견된 정보용은 파견관이라고 했다. 10절 초기 중앙정보부는 무리수를 뒀다. 베를린 동백님 사건도 이거 진짜 발굴 잘했죠 하지만은 이 절차상 주재국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절차의 정당성을 소홀히 했던 거다. 그 다음 김대중 납치 사건 그것도 있었고 또 박동성 사건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대외활동은 정교하고 세련됐고 그 외에 실패 스캔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국가정보의 이해 국가정보면 일반 대중의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정말 이 책은 우리 북컨서트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다. 미국 CIA에서 최고 아주 훌륭한 고위직은 정보의 기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양질의 직원을 찾아내서 고용하는 거예요. 양질의 직원. 정보를 수집하고 지시하고 분석하고 평가 배포하는 순환적 업무. 이거는 정말이지 훌륭한데 이거를 잘 하냐 못하냐 관건이다. 지금 사이버 공간에 모든 것이 새로운 전쟁터로 되어 있죠. 사물 IoT. 또 북한 해킹 역량은 만능의 보검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잠정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이건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훔치고 숨기고 하는 게임. 우리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옛날도 그 문익점이 부뚜껑에 목화씨 가져오듯이 경쟁이 있어서도 중앙정보부가 옛날에 많은 훌륭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은 세계 첩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정보 타깃이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제 비밀 공작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왜?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국정원법에 전면 개정해가지고 비밀 공작이 불가능하게 됐어. 그래서 국정원법에 그냥 정부 안 된 걸 가지고 다 의법 처리하는 검사에 대해서 저자는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을 남북대화를 위한 대북고소 업무 등에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니들 검찰이 주장하는 국정원법에 나와있지 않은 활동이다. 그럼 니들 논리에 따르면은 문재인이나 이거 하는 것도 전부 다 국고손실범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거 아니까 담당 검사가 묵묵부답이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토턴 독트린 사부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보기관의 활동은 법원에서 함부로 판사하지 마라. 이래야 되죠. 특히 우리나라 미국보단 안보 환경이 더 엄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다음 3절 국가정보기관 군통수권과 대통령이 활용하는 국가안보장치들. 미국 CIA 본부에는 역대 대통령 조사가 다 왜? 이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정보기관이 도와줘야 되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은 국정원이 수립하는 국가정보 헌법기관이 대통령이래. 대통령이라고 하는 법기관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저의 알게 됐다는 것을 발제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의 반헌법적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반헌법적 판결. 세상에 국정원장을 국고손실죄로 넣으면서 무슨 국정원장을 회계 책임자인 모양으로 해가지고 했다. 더구나 지원된 자금 국정원장 특수 이거 특활비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반헌법적 판결은 이런 판결 나는 대법원 법관은 그 존재 자체가 악이다. 발제자의 주입니다. 신백군의 생각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아무 정보나 수집하지 않는다. 정보 업무는 위험하고 비싸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되면 정치적 외교적 파장 몰고 오고 또 도청한다는 거 주권 침해 비난하는 건 국가정보 운영에 관한 묵시적인 국제적 관행과 상식의 무지소치고 과도예요. 즉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이스라엘, 프랑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내정 간섭이다 뭐다 했다. 이거는 쪽팔리는 짓이다. 좌파 정권이 국정원 와해 시도. 왜 좌파 정권은 국정원을 첫 번째 표적으로 줘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답은 간단. 민주화 세력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 운동권 세력이 사상적 북한이다. 주사파다. 이게 종북이다.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박해받은 정보기관은 없다. 이 핍박 국가를 지키는 역량을 스스로 무너뜨린 자의적 폭거예요. 명백한 반국가 행위였다. 이게 이적행위 여적행위. 자, 3장의 정보관리의 3이 국정원장의 중앙정보부 요원이 된 거는 육사를 졸업해서 영어를 잘했는가 봐요.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니까 해당 분야에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이 인사과장 시절에 정보학의 영어 교관 자리가 한 번 한 게 어떠냐.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정보기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다.
워싱턴 파견을 하게 됐다. 매일같이 쏟아진 미국 주요 언론의 한국 비판 기사를 다 분석하고 그래다. 참 힘든 일이었지만은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소중한 정보 활동의 현장 경험이 되었다. 자, 3절 박정희 대통령이 6.5 1979년 10월 26일 정말 중증 파견 직원들은 정말 이게 다른 대장정이 민망할 정도로 죄를 지은 심정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중앙전두환 국가보위위원장이 중앙본부장을 겸임하게 되면서 안정화가 됐다. 그때 혼란스러운 것을 전두환 장군이 잡았다는 것이죠. 4절 전두환 레이건 정상회담 우연한 시작이었다. 당시에 레이건이 취임식에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한 건 그때는 오해였지만은 그 오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역사적 이벤트로 발전한 계기가 됐다. 오해를 의미 있는 여건으로 발전시킨 당시의 주역들도 이것도 다 하늘이 도왔고 그 사람들이 지성민 감천으로 됐다. 제5 공화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 12.12 사태로 해서 뭐 정권 찬탈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요동칠 시기였고 18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대물 해가지고 당시의 상김들은 자기들이 잡을 거는 지역 분할 지역 감정 부추기고 분열되고 학생들은 데모했고 북한은 우리나라 혼란상을 주시하면서 사회는 부추겼고 이거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메꾼 사람이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였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88 서울 유치를 결정했고 이건 전두환 대통령이 해야 할 결단이고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서울올림픽이야말로 국제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거고 쾌거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에서 떼낼 수 없는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다음 6절 아웅산 폭탄 테러 안기부 최대의 정부 실패입니다. 야, 여기에서 정말 전두환 대통령이 간발의 차를 피했지만은 이범수 외교 장관들 17명의 고위 관료가 폭사했습니다. 그래도 이 국정원에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잡힌 이 사람들이 야 우리는 남한 출신이야 북한이 아니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 출신이라는 걸 입증했죠. 그러니까 범안은 북한과 당교하게 됐고 이거 국정원이 그때 대처를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실제 사실상의 전쟁행위 국가 원수다 하면서 이게 전두환을 테러한 건 전쟁행위 전쟁행위. 그런데 이거는 경호 실패다. 사전 물실점 없이 다 했는데 경찰관 나오고 다 했을 건데 왜 몰랐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북한 동건이라고 하는 해가 머물러 있었던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도 가볍게 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프로라고 하는 건 남이 보지 못하는 작은 직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된다. 끊임없이 20인으로 사물을 관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8절에 해외 담당 국장으로 승진. 해외 담당 국장이 영어도 잘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 안흥모 차장이 안흥모 장관이 한 분이죠. 이병호 국장을 해외 국장으로 선택한 게 가장 찬란 일이라고 했다고 자기 자서전에 썼습니다. 이병호 원장이 낭중지추 그냥 주머니에 있어도 드러난다 이게. 같이 일을 해봤으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겠다. 취임해서 6개월 후에 올림픽이에요.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은 북한 입장에서는 서울올림픽 때문에 남북한 경쟁에서 패배를 의미한 거고 그러니까 또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소위 말하는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이벤트를 평양에서 했는데 이 177개 국가에서 2,000명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50억 달러 5조 원이죠. 5조 원. 지금 돈은 한 6조 원 되겠네요. 북한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남북 간 국력의 격차가 불가역적으로 벌어지는 계기가 됐다. 북방 정책이 시작. 노태우 정부가 서울올림픽을 성공하니까 발빠르게 북방 정책. 그래서 공산 국가들하고도 자신 있게 했다. 소련하고도 했고 소련이 해체되기 이전에 다 했다. 안기부 정병력 세계적 확장. 이분이 해외 담당 차장을 하면서 영국에 여기 보니까 난 이걸 M16으로 했는데 챗GPT에 하니까 야 M16이 뭐야 하니까 이게 MI6래. MI6. 영국의 해외 정보기관 MI6라고 국내는 MI5. 이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발전을 하면서 MI5, MI6였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은 국내, 해외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거. 이어서 우리 국정원이 다른 선진 국가의 정부망하고도 서로 유대를 하였다. 12월 로버트 게이츠 CIA 부장 게이츠 부장을 해서 친해지게 됐다. 세상에 워싱턴에 근무하면서 CIA 부장을 초청 많잖아 생각을 하는데 하게 됐다. 그래서 게이츠 부장을 한국에 초청해서 안기부 직원을 했는데 미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게이츠 부장 같은 사람과의 친교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도 이거 보면서 이병호 전 원장님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13절 해외 담당 2차장 이게 점점 2차장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차장과도 인연이 없었는데 됐다. 그건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차장 2차장 승진은 경례 퀀텀 점프 아주 비약적 승진 비약적. 해외 담당 2차장직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특수한 직책 북한 정부를 비롯한 해외 정부 전체를 관장하는 건데 이 업무를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14절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그때 영변에 클린턴이 하겠다니까 김영삼이 말렸다고 했는데 그건 다 아니고 영변에 대한 서지컬 스트라이크 쪽집기 공격은 아니다. 잘하시는 선인데 이게 아니고 해결되어 서지컬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예 제외됐고 그랬다.
고려된 바가 없다. 이것도 지금 발전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목표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신속한 군사작전을 말한다. 15절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그 이상한 식으로 카터가 또 김일성이 만나고 김일성이 살려주고 그러죠. 카터 같은 경우에 김일성 메시지는 김영삼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즉각 동의했는데 세상에 갑작스럽게 김일성이가 사망했죠. 김일성이 돌연사로 안기부는 무능한 기관이라는 비판이 도마열렸는데 국정원도 당일 아침에 김영삼 대통령이 야 평양에 이상한 일이 움직임이 있다 전날은 보고를 했대요. 하지만은 정보의 한계성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국정원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17절 프리마코프 러시아 대정보부장 김일성 사후 북한 정세를 논의했다. 프리마코프 러시아 부장하고의 아주 우호적 관계가 있었다. 러시아 정보관과의 관계는 부침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꾸준히 유지돼야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18. 북한 개발 저지를 위한 핵개발 전략 외교적인 노력. 북한이 이거 미북 간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100만 킬로와트의 경수로 2개 50만 톤 중유 이거 막 유명했죠. 국제기구인 한반도 에너지 캐도 또 육자 회담 이게 다 해결 안 돼. 모두 신뢰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그렇게 아주 그냥 보통 나쁜 집단이 아니죠. 19절 한국 이집트 수직의 마크 역량. 이집트 술레이만 정보부장하고 통해가지고 나중에 외교교섭까지 이르게 됐다. 20절 2002년 월드컵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월드컵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가지고 수교를 하게 됐다. 월드컵은 역사적 계기인데 이거는 정몽준 개인적인 비전과 결단의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역사는 종종 한 사람의 고독한 비전과 이루어지면 전진한다. 2002년 월드컵도 그 사례다. 21절 최덕근 영사. 러시아 최덕근 영사가 암살당했어요. 세상에. 보국 타격 별이 되다. 퇴근하는 최영사를 칼과 도끼 독침을 사용해서 잔혹하게 살해한 거였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유감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그쳤습니다. 북한이 테러가 분명히 있지만은 수사 주체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고려해서 미국에 빠졌다. 그런데 이거는 국정원에서는 끝까지 이건 추적해내길 것이다. 20일 황장엽 비서. 황장엽이는 아주 북한의 인터넷입니다. 200만 명 가까이 북한 주민이 죽어가는 걸 보고 참담해서 탈출했다. 목숨건 탈출했는데 장점인 주석이 직접 가서는 안 되고 중국을 나가려면 다른 나라로 가라. 필리핀에 40일 있다가 이렇게 해서 왔다. 이제 황장엽이 탈북으로 조성된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 황장엽 비서의 망명은 정보적 측면에서 일대 쾌거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북한 정부의 크나큰 보고였다. 그렇지만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물거품 돌이켜보면은 그 역사적 전로의 기회를 날려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김대중 노무현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 발제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후반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